솔직히 고백할게요. 그 순간 사랑하는 아들보다 벽에 그어진 파란색 크레용 자국이 먼저 보였어요. 지난 몇 달간의 고생과 설렘이 고스란히 담긴 내 생의 첫 집. 그 심장과도 같은 거실벽에 첫 오점이 새겨지는 걸 본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죠.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가 아니라 얼마나 공들인 집인데 라는 생각이 먼저 스쳐 지나간 스스로에게 깜짝 놀라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솔직한 마음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진지한 예술가처럼 벽 위에 자신만의 우주를 그려나가고 있어요. 거침없는 파란색 선. 서연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아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저 입꼬리가 아주 희미하게 떨렸을 뿐이죠. 그녀는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는 아이 옆에 조용히 다가가 앉아요. 그리고 더없이 상냥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우야, 그림은 스케치북에 그리는 건데 벽지가 아프대.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아요. 물론 속에서는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에요. 수개월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은 허탈함, 뜻대로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깊은 짜증이 파도처럼 밀려오죠. 하지만 그녀는 소리치지 않아요. 좋은 엄마는 아이에게 화내면 안 돼, 상처를 줘서는 안 돼. 머릿속에 이 강력한 규칙이 그녀의 모든 감정을 억누르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를 완벽하게 통제해내는 바로 그 순간 서연 씨의 내면에서는 무언가 아주 천천히 부서져 내리고 있었어요. 분노는 없었어요. 질책도 없었죠. 서연 씨는 그저 묵묵히 아이와 함께 파란색 낙서를 닦아낼 뿐이에요. 지우는 엄마의 눈치를 봐요. 혼날 줄 알았는데 엄마는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웃고 있지도 않아요. 엄마의 얼굴은 마치 가면 같아요. 아이는 안도감보다 더 설명하기 힘든 서늘한 불안감을 느껴요. 저녁이 되고 퇴근한 남편 민호 씨가 벽에 얼룩을 발견해요. 저거 뭐야? 지우가 그랬어? 서연 씨는 설거지를 하며 무심하게 대답해요. 그냥 뭐 애가 그럴 수도 있지. 그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어요. 조금 뒤 잠자리에 들 시간, 지우가 물을 마시고 싶다고 칭얼대요. 평소 같으면 다정하게 물을 가져다 주었을 서연 씨가 등 돌린 채 차갑게 말해요. 이제 자는 시간이야. 그만. 소리는 지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집안에는 그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흘러요. 참아낸 분노가 남긴 차가운 앙금입니다. 이것은 정말 평화일까요? 아니면 소리 없는 전쟁일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믿고 있어요. 좋은 부모는 절대로 아이에게 화를 내면 안 된다. 이 신념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어쩌면 내가 어릴 적 부모의 통제할 수 없는 분노에 상처받았던 기억 때문일 수 있어요. 나는 절대 우리 부모님처럼 되지 않을 거야. 라는 다짐이 모든 분노를 억압하는 방어 기제가 된 것이죠. 혹은 화는 나쁜 것, 착함은 좋은 것이라는 사회적 압박과 이상적인 부모상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모양을 바꿀 뿐입니다. 터져나오지 못한 분노는 부모의 내면으로 향해 우울감이나 번아웃이 되어 혹은 밖으로 새어나와 아이를 향한 수동 공격이 되기도 해요. 차가운 침묵, 미묘한 비난이 섞인 말투, 애정 표현의 철회, 아이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엄마의 서늘한 기운에 혼란스러워해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것입니다. 부모는 아이를 상처 주지 않으려고 화를 참았지만 아이는 그 참아낸 분노의 독성에 더 깊이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내지 않는 부모는 감정적으로 함께하지 않은 부모일 수 있어요. 부모가 단 한 번도 건강하게 화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때 아이는 무엇을 놓치게 될까요? 첫째, 아이는 경계선을 배우지 못해요. 벽에 낙서하는 것은 명백히 안 되는 행동이에요. 이때 부모가 단호한 경계를 보여주지 않으면 아이는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절대 안 되는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돼요. 세상은 언제나 웃으며 괜찮아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둘째, 아이는 감정 조절을 배우지 못해요. 분노는 슬픔이나 기쁨처럼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부모가 분노를 무조건 억누르는 모습만 보여주면 아이 역시 화는 나쁜 것, 느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배우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분노 감정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게 되죠. 부모의 억압된 분노는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감정의 미아로 만듭니다. 아이는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감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배우지 못해요. 잘못된 행동과 그로 인한 엄마의 속상함, 혹은 단호한 분노 사이의 연결고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계속해서 선을 넘어요. 부모의 진짜 감정을 확인하기 위해, 세상의 경계선을 찾아 헤매기 위해 더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화를 내야 할까요? 핵심은 분노를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사용하여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첫째, 나 전달법으로 감정을 표현하세요.
너를 주어로 비난하지 말고 나를 주어로 감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엄마 화났잖아가 아니라 엄마는 지금 정말 화가 나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아이의 인격이 아닌 부모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임을 분명히 해줘요. 둘째, 아이가 아닌 행동을 지적하세요. 벽에 낙서한 행동이 문제이지 지우라는 아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엄마는 내가 벽에 낙서한 행동에 정말 화가 났어. 벽은 그림 그리는 곳이 아니야 라고 말하며 사랑과 분노를 분리해야 해요. 엄마는 지우를 정말 사랑하지만 이 행동은 절대로 안 돼. 셋째, 짧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감정이 격해질수록 말이 길어지고 이는 아이에게 잔소리와 비난으로 들릴 뿐이에요. 낮고 단호한 목소리, 진지한 표정, 그것으로 충분해요. 멈춰. 이건 안 되는 행동이야.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분노를 표현하고 경계를 가르쳐준 뒤에는 반드시 관계를 회복해야 해요. 엄마가 아까 화내서 놀랐지. 하지만 벽에 낙서하는 건 정말 안 되는 행동이라 그랬어. 이제 엄마 화 다 풀렸어. 우리 같이 안아줄까?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는 분노가 관계의 끝이 아니며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배워요. 어느 날 서연 씨는 깨닫게 돼요. 나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화를 참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내 안의 분노를 다루는 법을 몰라 회피하고 있었을 뿐이었던 거죠.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화를 내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것은 아이가 안전하게 살아갈 세상의 규칙을 가르쳐 주려는 사랑이에요.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배우게 하려는 사랑이에요. 아이가 위험한 길로 갈 때 온 힘을 다해 막아서려는 절박한 사랑인 거죠. 진짜 좋은 부모는 분노를 느끼지 않는 로봇이 아닙니다. 자신의 분노를 직면하고 그것을 파괴적인 방식이 아니라 건설적인 방식으로 표현할 줄 아는 진짜 인간입니다. 그래야 아이도 자신의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강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어요. 결코 화내지 않는 부모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통제 없이 분노하는 부모는 두려움을 가르칩니다. 건강하게 분노하는 부모는 존중과 경계를 가르칩니다. 오늘의 육아 미션입니다. 다음에 아이의 행동에 화가 날 때 억지로 웃으며 참지 마세요. 딱 한 문장만 연습해보세요. 엄마는 지금 아이의 행동 때문에 속상하고 화가 나. 비난이나 처벌 없이 그저 당신의 감정을 담백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 작은 용기가 당신과 아이의 관계를 훨씬 더 진실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당신은 언제 아이에게 화내는 것을 멈칫하게 되나요? 댓글로 당신의 두려움을 나눠주세요. 수많은 천사 엄마들이 당신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일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용기를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 경희소소당은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올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